그러면은 분명히 장담하는데 문제 생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남자가 진짜 마음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하는 관계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관계의 만족도는 정말 똑같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사연부터 읽고 바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8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과 술을 먹고 하룻밤을 같이 있게 되었어요. 워낙 자상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저를 좋아한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그 남자가 딱히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왠지 신경이 쓰여요. 저희 아무 문제 없겠죠? 여러분들 혹시 자만추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요즘 20대들 사이의 신조어에서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자만추라는 말이 꽤나 보편적으로 쓰일 만큼 시대 문화가 좀 되게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어떤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만약 남자와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하게 됐을 때 사귄 이후에 둘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심리 파급 효과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불과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계를 가진다는 건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일종의 순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무조건 사귀고 나서 관계를 해라, 그냥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어디까지 그 관계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서라는 건데, 썸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 그거 무엇일까요? 썸을 탄다라는 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즐기는 그 과정이에요. 이 썸이라는 건 그 누구 하나 확실하게 뭔가 나는 널 좋아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는 정확히 우리가 연인 사이야라고 책임지지 않는 되게 애매한 사이 그 자체란 말이죠. 그렇게 애매한 사이 그 자체에서 그 관계라는 게 지속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해서 드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의 뭐 전 여자친구는 어땠었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호기심으로부터 교감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 이상으로 느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마음을 줘도 안전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과 처음 썸을 타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도예요. 이 사람은 얼만큼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 남자를 만나게 되면 연애에 서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살아온 나의 경험을 처음 보는 남자와 단시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티키타카를 치고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건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체적인 교감이라는 거는 정말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대부분의 남자들도 여러분이랑 관계를 해본 게 정말 인생에서 많은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많아봤자 정말 평균적으로 최소 뭐 한 3명 정도부터 많으면 진짜 한 10명이나 15명의 이성이랑 경험이 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딱 처음 관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정서적인 교감 대비해서 이 신체적인 교감이라는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신체적인 교감의 월등히 높아지게 되면은 그 남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얘를 알 만큼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이런지 궁금하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게 충분히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매력적이고 어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덧 다를 거 없는 자기가 본인이 그냥 성 경험을 했었던 여자 중에 한 명, 어떤 성 경험으로 크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후에 가장 빈번하게 남자의 행동이 그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여성의 태도 변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잠자리를 하고 나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이성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허락하고 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 됐다면 어느 정도 그 이후에는 우리의 관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대놓고 책임지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도 본인도 모르게 그런 뉘앙스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그 남자친구는 되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아직 알아가야 되는데 왠지 그 중간 다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를 내 인생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 이 여자를 충분히 책임질 만한 그 이유와 명분과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느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바탕이 되려면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게 충분히 돼야 돼요. 근데 그 남자는 여러분을 별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가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게 된 어떤 서사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모르는 게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연히 만나야 된다. 넌 당연히 나랑 연락을 해야 되고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 넌 당연히 뭔가를 들어줘야지.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건가? 그런 흐름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른 걸 느끼게 돼요. 마치 하나의 책임감이죠. 쓸데없는 책임감이자 아니면은 뭔가의 죄책감이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내가 이 사람이랑 잤어. 근데 내가 여기서 잠자리를 가지고 나서 그냥 바로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본인도 그냥 완전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린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게 연애 경험이 서툰 남자들이 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을 본인도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했으면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잘 설명을 못하겠어. 근데 왠지 너랑 나랑 잠자리를 하고 나니까 왠지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 뭐 질렸다는 거야 뭐야 확실하게 말을 해줘. 근데 확실하게 질린 건 아니거든요. 질린 건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제가 앞서 말씀을 지금까지 누누이 드렸었던 이 정서적인 교감 대비 신체적인 교감이 너무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여자를 다 알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상의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들 중에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랑 그리고 나서 사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의 관계 유지에 힘을 쓸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다 줄 거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리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대부분 80%는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게 사귀기 전 관계를 했을 때 사귄 후에 드러나게 되는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그 심리 파급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나를 잘 드러내고 오픈을 할 수 있고 표현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상관은 없어요. 정말 어차피 신체적인 교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은 그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란 사람의 매력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고 좀 내향적인 캐릭터라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상태에서 그 남자와 어쩌다 보니까 술을 먹고 관계를 맺게 됐어. 그러면은 분명히 장담한데 문제 생겨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남자가 진짜 마음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하는 관계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관계의 만족도는 정말 똑같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도는 어디서 오냐? 여러분과 정서적인 티키타카,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이상의 카타르시스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미 그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하게 된다?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정서적인 교감을 충분히 쌓아두신 후에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남자를 만나면서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술자리에 가서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한 디폴트가 그 남자랑 누구보다 잘 되고 싶잖아요. 내가 관계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가 불안하지 않는가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